안녕하십니까. 2021년 화성 지역학 방구석에서 떠나는 랜선 여행 화성의 전설. 저는 진행을 맡은 화성문화원 김명수 연구원입니다. 화성 지역학은 매번 설명드리지만 화성 지역에서 발견된 그런 인문학적 성과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강좌고요.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셔서 화성문화원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저희가 랜선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거의 두 번째 지역학 수업인데요. 랜선으로 진행하는 두 번째 지역학 수업인데요. 쭉 들어오셨다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다섯 번째 강좌입니다. 매송 지역의 전설이에요. 강의를 진행해 주실 이원영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비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구비문학이 뭔지 이런 건 1편에 나와 있으니까요. 1편 정도는 한번 봐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좀 눌러주십시오. 저희도 좀 이게 좀 잘 돼야 더 이렇게 어색하게 진행 안 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런 유튜브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잡설 이제 그만하고요. 5강 매송의 전설, 칠보산의 금괴와 7가지 신비한 보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5강 매송면 전설에 해당되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제목이 칠보산의 금괴와 7가지 신비한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 전설로 칠보산 전설을 꼽아봤는데요. 우리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차례는 예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매송 지역의 변천을 살펴보고 지역 전설 자료를 보시고 또 지역 전설의 현장과 증거물 사진들을 좀 시각 자료를 보신 다음에 지역 전설의 내용적인 특징을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송 지역은 1914년 조선 총독부 군면 통배합 당시에 수원부에 속해 있던 매곡면과 송동면 이 통합되어서 매송면이 됩니다. 대부분 이런 건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화성의 동부 쪽에 가깝기 때문에 수원군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남양군, 수원군 이렇게 나눴을 때 수원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919년에 전 광주군 송동면에 이런 지역들이 병합되었다고 합니다. 광주군도 굉장히 넓었었거든요. 광주군에 있는 지역이 이 수원군 쪽으로 병합이 되었고 특히 이제 매곡의 매자와 송동의 송자 머리 글자를 따서 매송면이라 했다고 합니다. 둘 다 이제 좀 식물들이네요. 네. 자, 넘어가면요. 1949년에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 분리되어서 나가고 나머지 지역이 화성군이 되었는데 특히 화성군의 매송면 87년도에는 화성군의 매송면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금곡리 호매실리인데요. 호매실이 원래 화성이었군요. 네, 원래는 또 수원군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고요. 네, 수원군 지역이었던 곳이 화성군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원시로 편입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매송면은 화성시로 승격된 이후로는 천천리, 원평리, 어천리, 숫곡리, 양목리, 송나리, 원리라고 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리 구성이 좀 단촐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화성 지역에서 좀 더 이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이랑 좀 더 가까운데 개발이 좀 덜 된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내려올 때 매송면에 매송 휴게소라든지 이런 곳이 가장 먼저 매송 휴게소가 있네요. 가장 먼저 이제 관문처럼 경계 지역에 있는데 오히려 산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개발이 조금 더뎠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매송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어천역 역사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1990년 자료와 2019년 자료를 비교해 보시면 아주 작고 단촐하던 역사가 KTX 어천역으로 지금 탈바꿈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사지는 아직 막 개발 중이라서 조금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논만 있는 그런 농토만 있는 곳에서 개발 중인 그런 이렇게 사진이라서 그냥 어천역이 비교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이제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네요. KTX 관통 역사이기도 하고 다른 또 전철도 다니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주택 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 방송 같아요. 뭐 자세히는 저도 잘 모르고요. 자, 매송 철도 지역에 뚫리고 이런 얘기하니까. 네, 매송 지역의 이제 대표 전설로 한번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송 지역의 대표 전설로는 아까 제목으로 꼽았던 칠보산 황금닭과 7보물을 들 수 있겠는데요.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칠보산에는 원래 8개의 보물이 있어서 팔보산이라 불렸는데 그중 황금닭이라고 해당되는 그 보물을 잃어서 그 뒤로 칠보산으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적으니까 굉장히 간단하네요. 제가 그때 자료 정리할 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일하다 보면 자료 정리를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굉장히 길었던 것 같은데. 네, 생각보다 꽤 장편에 해당되는 전설인데요. 이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개념을 정리할 때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세 줄 요약은 이렇다. 네. 그렇죠. 먼저 이렇게 간략하게 알고 난 다음에 좀 자세하게 자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자료는 화성 군사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가 근간 자료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단편적인 자료로 이 자료집 이제 민속자료 조사집에도 몇 개의 자료가 이제 구현되어서 전승이 되고 있는데 이 장편의 자료는 화성 군사에 있는 자료고요. 민속자료 구비전승민 민속자료 조사집에 있는 자료는 좀 더 짧은 단편의 서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연구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성시 매송면에 칠보산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칠보산에는 8가지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여 팔보산이라고 불려왔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칠보산 중턱에 비둘치 고개를 넘을 때 도적의 위협을 받았는데 이 도적들은 칠보산의 보물을 찾겠다는 일확천금의 헛된 꿈에 들떠서 왔다가 결국 보물을 찾지 못하고 눌러앉아 도적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적들은 돈이나 상인들의 물건을 빼앗다가 사람을 해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이 칠보산이 지금도 수원과 화성 사이의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의 이야기로도 꼽히는 것 같아요. 이 칠보산 얘기가. 또 이렇게 그 지역이 같이 공유하고 있고 또 그 지금도 경계인 만큼 예전에도 이 산을 넘어 다녀서 수원 장에도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굳이 뭐 영유권 분쟁 같은 얘기를 하자면 그 호매실 지역도 원래는 이제 화성 쪽이었으니까 매송면에 그렇지 않았나. 속했으니까 그랬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또 경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중점으로 볼 것은 이 산을 넘어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적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확천금의 헛된 꿈에 들떠서 왔다가 못 찾으면 이제 도적이 된다. 뭐 이런 그런 것도 식으로 요새 이제 도적과 이제 유래를 이제 연계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또 도적들이 돈이나 상인들의 물건을 빼앗다가 사람을 해치기까지 이르렀다고 해서 아마 산적에 해당되는 그런 칠보산의 산적들이었군요. 많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아마 수원장에 오고 가고 하면서 물건을 팔고 또는 물건을 가지고 가거나 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또 읽어볼게요.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칠보산 인근의 한 장사꾼 장 씨가 살았는데 하루는 장사를 다 마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때였습니다. 같이 때를 지어 비둘치 고개를 넘기로 하였는데 장 씨가 늦게 도착하고 보니 모두 먼저 떠난 뒤였습니다. 장 씨가 혼자 어두운 산길에 넘어서고 있는데 어디에서인지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가보니 조그마한 샘터에 닭 한 마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두 팔을 벌려 닭을 구해주었는데 닭을 들고 보니 황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 씨는 산에 8가지 보물이 있어 팔보산이라 하더니 이 닭이 그중 하나인 보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자기에 닭을 싸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데요. 보물을 발견했네요. 네, 이 장 씨가 칠보산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금괴, 그리고 황금닭을 발견한 것인데요. 예. 황금닭이라고 해서 진짜 그 순금 덩이로 이루어진 예. 무생물적인 닭이 아니라 살아있는 닭인데 그 깃털이 모두 황금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환상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장씨는 산에 8가지 보물이 있어서 팔보산이라 하더니 이 닭이 그중 하나인 보물이구나라고 예. 생각될 만큼 그 당시에 이야기 속의 상황에서도 이 칠보산에는 팔보산 8가지 보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넘어가서요. 산을 예. 내려온 장 씨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산을 내려온 장 씨는 근처에 있는 주막에 들어갔고 장 씨가 혼자 산을 넘어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모는 몰래 방을 엿보다가 황금닭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모는 주막에 들이닥친 도적들에게 장 씨가 가진 황금닭을 일러주었습니다. 동정을 살피던 장 씨는 도적대의 소란에 낌새를 느끼고 먼저 뒷문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집으로 온 장 씨는 아내에게 황금닭에 대해 말해주고 도적들을 피해서 시보리 밖의 마을로 이사를 갔다가 또 더 먼 장자곡이란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장 씨는 황금닭을 얻어 기쁜 한편 불안과 근심 걱정도 나날이 많아졌습니다. 장 씨 부인은 고민하는 남편을 보고 중국 상인에게 팔자고 했는데 장 씨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네. 중국 상인한테 팔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이렇게 그 밀무역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쪽으로 유통이 안 되게 예. 중국으로 아예 넘어가서 소재를 알 수 없어 되게 버리게 네. 하자 뭐 이런 건가 네. 보네요. 장 씨가 이만큼 이제 황금닭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황금닭을 지키기 위해서 이사도 여러 번 하고요. 그만큼 이제 칠보산에 어떻게 보면 자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황금닭을 예. 자신 혼자만 소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있는데요. 예. 지금 보면 이 황금닭을 주모라든지 다른 도적들도 같이 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주모도 나쁜 사람이었네요. 네, 주모도 방을 엿보다가 황금닭을 보게 돼서 아마 이 주모랑 도적들이랑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알려줘서 도적들이 이 황금닭을 잡으려고 하던 것을 장 씨가 빨리 눈치챘기 망정이지. 만일에 낌새를 느끼지 못했더라면 황금닭을 뺏기게 되었겠죠. 예.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극구 반대하면서 이제 혼자만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근심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넘어가서요. 예. 제가 이거 좀 기네요. 제가 다시 네, 읽겠습니다. 장편의 서사라서요. 예,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던 장 씨는 비둘치곡의 도적들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중국 상인에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부랴부랴 집으로 왔는데 이미 도적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재물을 빼앗아가 집안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깊숙이 숨겨둔 황금닭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장씨 부부는 황금닭을 안고 산길을 뛰어갔는데 도적들이 어느 틈에 나타나 황금닭을 내놓으라고 위협하였습니다. 장씨는 천하의 못된 놈들, 내 놈들이 황금닭에 손을 댔다가는 하늘이 무심치 않으리라 라고 했고 도적들은 칼을 휘둘러 장씨 부부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도 죽였네요. 네, 굉장히 극적으로. 왜 이렇게 죽인 다음에 웃음이 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여기서 보면 예. 결국에 장 씨는 자기가 소유하는 예. 어떤 보물에서 예. 이제 팔아서 이제 이득을 취하려고 했는데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닭을 이제 팔아야지 생각을 할 때 마침 도적들도 집을 찾아와서 막 이제 다 뒤지고 다닌 거죠. 예. 근데 신기하게도 황금닭이 도적들의 눈에는 안 보였나 봐요. 깊숙이 숨겨둔 황금닭이 아직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온 집을 다 뒤지고 아수라장이 됐는데 황금닭을 못 찾았던 것은 예.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닭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또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보물을 보는 눈은 또 네. 따로 있다. 네,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데 장 씨도 이렇게 약간 변심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황금닭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이것을 이제 그냥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을 하나의 재화로 보고 예. 팔아서 어떤 이제 이익을
이제 사리 사욕을 이제 누리려고 하니까 예. 결국 도적들의 손에 대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제 장씨는 그러면서도 죽으면서도 예. 황금닭에 손을 댔다가는 하늘이 무심치 않으리라라고 했는데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화성 군사에 이제 기록된 예. 수록된 전설들은 예. 날것의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가다듬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체라든지 장면이 조금 더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 소설가 같은 느낌이다. 네, 아무래도 이것을 이제 구현하신 분이나 또는 이것을 정리하신 분이 예. 좀 더 이제 문학적으로 정리하시고자 그렇죠. 좀 이렇게 소설적으로 만드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여튼 이제 서사 구조를 보자면 이제 위기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자, 제가 다음 부분 네. 읽을게요. 장씨 부부를 해치운 도적들이 횡재하듯 황금닭을 잡으려 하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 번개가 쳤습니다. 하늘이 놓아여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 도적들이 모두 혼비백산하여 흩어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멎자 황금닭의 외형이 일반 닭처럼 변하더니 목청을 높여 크고 길게 한번 울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네, 이 아까 장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손을 대려고 하면 크게 하늘이 노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던 천둥 번개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도둑이 진짜 제발 저린다라는 것처럼 도적들이 하늘이 노해서 벌을 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모두 도망을 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닭은 일반 닭처럼 변하고 또 길게 한번 울더니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상징성이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얘기했던 거와 같이 전설의 비극성과 예. 비장미 또는 비애의 정서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여기서 비극적이네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네, 한번 다음에 보시죠. 또 읽을게요. 네. 그 후 마을에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지고 전염병이 나돌아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팔보산 보물 중 하나인 황금닭은 인간의 욕심으로 부정을 타서 없어졌다며 신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는 얘기가 퍼졌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칠보산 산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고 제사를 지낸 뒤로는 풍년이 들고 질병도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매송면의 이 마을에서는 매년 10월 상달이 되면 재앙과 질병을 없애고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칠보산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말을 믿고서 산 두 군데에 굴을 뚫었으나 찾지 못했고 그 굴은 남아서 전합니다. 네. 이제 기타 유래가 같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이 황금닭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산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인심도 안 좋아지고요. 또 전염병이 나돌면서 사람도 많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에 마을에 나쁜 일만 계속 생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나쁜 일이 생길 때 사람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일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이제 팔보산의 보물이자 신령한 것들 부정을 타게 했다. 신령한 동물이자 영물이자 이런 동물이 부정을 타서 없어져서 신이 노하신 것이다. 이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는 이제 산신에게 이제 용서를 구하는 제사도 잘 지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제사를 열심히 지낸 뒤로는 또 공교롭게도 풍년이 들고 질병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산신제를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인들이 칠보산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믿고서 굴을 뚫었다고 하는데요. 뭐 실제적인 거를 이제 찾아서 이제 뭐 실제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인들이 이제 그 당시 조선의 어떤 지하자원 같은 것들을 많이 조사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원화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제 조사를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굴을 뚫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이제 보물이 있어서 그랬다라는 것과 유래와 연계가 되어서 일본인들이 찾고자 했지만 이제 성공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인들이 진짜 칠보산에
이 보물을 찾으려고 굴을 뚫었는가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조사를 다니다 보면 일본인이 뚫었다고 하는 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뭐 금강에 대한 채굴, 금강 채굴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때문에 뚫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숨겨놓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군사적이나 이제 자원수탈을 위해서 뚫은 경우들이 많고, 네. 만약에 이게 진짜 이 보물을 이게 찾아서 뚫었으면 무슨 마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또 이렇게 그런 보물을 찾아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런 상상력이 발휘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네. 일본인들이 아무래도 이런 민속학적인 조사를 많이 또 했기 때문에. 아, 실제로 민속학 조사 차원에서 한 번쯤 이렇게 조사 차원에서 해봤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얘기가 있으니까. 네, 지역 조사의 일환으로 뭐 산에 대한 어떤 지형 조사일 수도 있고요, 지리적인 그렇죠. 조사일 수도 있고요. 꼭 어떤 보물을 찾고자 한다기보다는 금강을 찾는 것도 사실 보물이잖아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으니 이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 찾지 못하고 굴만 남아 있다라는 것인데. 외부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경우들을 보셨다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고요, 사실. 알 수 없지만 다른 지역에 보면 이제 일본인들이 외놈들이 뚫었다, 굴을 뚫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른 자료에서는 예. 이 자료는 아까 화성문화원에서 나왔다고 하는 구비전승 민속 자료집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단편적인 자료들인데요. 예전 원평리에서 집을 짓거나 우물을 파다가 큰 종 또는 인경, 금종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연결해서 이런 것도 칠보산의 보물이다라고 연결시키기도 있고요. 칠보산 보물이 그 보물이다. 네, 이를 관으로 기증하였다라는 것까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사람 칠보산에서 물맛이 좋은 작은 우물을 발견하고서는 자기만 먹으려고 돌로 우물을 가려놨는데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다. 이런 게 훨씬 이야기스럽긴 하네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물이라는 것은 이제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그렇죠. 물, 깨끗하고 맛있는 물. 네, 그것을 자신만 먹으려고 우물을 가려놨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굉장히 이제 이기적인 사리사욕이 느껴지죠. 독점을 하려고 하니까 다 망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자연이 숨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보물들을. 그리고 칠보산의 보물 중 하나인 또 우물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칠보산 보물로 용화사 부처상을 말하기도 하는데 칠보산에 여러 절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 절에 있는 어떤 이제 불상 같은 것도 이 보물에 속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더하여 좀 재미있었던 거는 칠보산에는 나라의 병고를 알려주는 바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바위가 나무로 덮여서 보이지 않으면 국가에 큰 병고가 발생한다라고 이제 연결시켜서 전하는 이제 유래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칠보산의 빛깔이 검은색을 띠면 이건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라고 해서 6.25 전쟁 발발시 칠보산이 아주 검해졌다. 이런 얘기가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칠보산이 그냥 무형적인 그런 자연 지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그리고 살아 움직이고 또 이제 인간들에게 예언이라든지 예지를 해주는 존재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 어떤 지역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저건 좀 현실적이네요. 나무로 이제 바위가 가려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숲이 우거지면 이제 산림이 조성이 잘 된 것인데 그 바위가 그 숲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제 예전에 다른 설화들 보면 돌부처 눈이 붉어지면 함모라는 마을이라는 설화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돌부처에서 피눈물이 나거나 눈이 붉어지면 홍수가 나서 마을이 침몰하게 된다는 예언이 있는데 그거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다 침몰되어서 죽고 실제로 그것을 보고 도망간 사람 살아남았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엔 자기 지역, 자기 마을 안에 있는 어떤 신령한 그런 유적들을 이렇게 이제 수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기타 전설로는요. 예. 아까 얘기했듯이 전쟁을 알려주는 우물과 칠보산 이야기와 예. 야몽리에는 일기예보 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기예보 비석. 네, 예. 먼저 전쟁을 알려주는 우물과 칠보산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천천리에는 옷 옮은 사람이 씻으면 낫는다고 하는 옷우물이 있으며 우물에 물이 마르면 세상이 난리가 난다고 하는 전설이 전합니다. 안산 위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우물터가 없어졌는데 그 우물이 마르면 난리가 난다고 하였습니다. 집 너머에도 우물이 있는데 6.25 전쟁도 이 우물이 6.25 전쟁 때도 우물이 마르고서 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칠보산의 색깔이 검은색을 띠었다고 합니다. 아까 6.25 전쟁 발발 시에도 칠보산이 검어졌습니다. 이거는 네. 좀 서사적으로 묶을 수 있는 얘기라기보다 무슨 네. 신이한 것을 뭐 전하는 그런 증언 같은 걸로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도 각각의 칠보산에 자료가 관련된 이거 거예요. 제가 하나로 묶어놨는데 예. 이 각각의 이제 다른 구술자의 구술을 통해서 이런 우물도 있대 또는 이렇게 하면 뭐 전쟁이 난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신령하다는 신의담적인 영험담의 자료 성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야몽리 일기예보 비석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것도 재미있는데 한번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봐 주세요. 예, 매송면 야몽리의 창녕조씨 선산에는 일기를 예보하는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 비석들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는데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이상하게도 꼭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석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홍수에 대비하여 잘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비석이 이렇게 되는 것은 창녕조씨 조상들의 영험함 때문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제 홍수를 예고해주는 그 비석이. 지역의 선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돌들이 비석이나 돌들이 이제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을 때 이제 홍수가 난다고 하는 것인데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인데 예. 설화적인 전설적인 형태로서는 뭐 피가 나온다든지 피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예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 그 멀리서 이제 산을 바라봤을 때 비석이 보였냐 안 보였냐를 보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날씨가 흐리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네요. 시야가 가려지니까. 예, 뭐 안개가 많이 낀다든지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홍수가 날 그리고 장마가 많이 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간단한 거를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네. 싶기도 하네요. 근데. 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뉴스라든지 일기예보를 해주는 것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홍수나 장마나 또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거나 미리 알 수 있는 예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동네에서는 야몽리에서는 일기예보를 해주는 비석이 이 창녕조 씨의 조상님들이 그 후손들을 잘 굽어 살펴줘서 미리 알려주는 영험함 때문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의담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좀 다른 데도 있나 싶기도 하네요. 저도 그게 좀 잘 보진 못한 것 같아요. 저런 개념들을. 네. 이런 신의담도 일종의 어떤 창녕조 씨 가문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 야몽리 전체의 어떤 수호신적인 이제 지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야몽리 주민들이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아마 그런 경험론적인 예. 그런 경험이 많이 쌓여서 그런 것 같고요. 예. 자, 요거는 지역 전설의 현장과 증거물 부분에서 칠보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예. 칠보산 전경 2007년에 찍어진 사진이라고 하네요. 예. 네, 칠보산이 굉장히 화성 지역의 산 중에 굉장히 좀 넓은 편에 예. 분포하고 있어서 지금 화성 쪽, 천천리 쪽과 또 건너편의 호매실에 이르기까지 넓게 예. 경계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 칠보산 한 번씩 뭐 가보셔도 좋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또 야몽리 아까 얘기했던 창녕조씨 비석인데요. 야몽리 소재로 이런 창녕조씨 선산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비석을 알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비석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지금 아마 선산에 있는 그 묘소 중에 좀 유명한 것의 사진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화성시사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야몽리 쪽에 사시는 분이나 창녕조 씨 예. 후손
분들 중에서는 그 비석이 어떤 비석인지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네요. 알고 계시거나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그런 얘기 해주신 적이 있는데 라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유형별 특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칠보산 황금닭과 일곱 보물의 특징으로서는요. 예. 칠보산이라는 산 이름에 대한 지명 유래 전설이 됩니다. 뭐 당연히 팔보산에서 칠보산이 됐다고 하는 유래가 이제 얽혀 있으니까요. 예. 또 한편으로는 풍수담과 신의담적인 성격을 가진 설화입니다. 풍수담적 성격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서는 이제 이 산에 여러 신비한 보물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어떤 명당이나 명당 여기 이곳이 명당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네, 풍수지리적인 좋은 이제 지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에서 주는 선물들을 독차지하려다가 또 잃어버려서 일부 보물만 전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풍수담과 신의담적인 성격을 가진 설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화성 군사나 여타의 이제 아까 얘기했듯 이런 자료집에 있는 보물로 언급된 것들을 다 단편적인 것을 모아 보면요. 산삼, 맷돌, 또 잣나무, 황금 수탉, 황금 닭, 그다음에 호랑이, 그다음에 절, 그다음에 장사, 금이 있습니다. 금이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예, 그 8개 보물로 언급된 것인데요. 아까 그 자료집에 나온 각 편의 자료에 언급된 다른 보물로서는 큰종이나 우물, 불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칠보산의 보물이 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 군사에 있는 자료를 정리하신 분께서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특산품이라고나 할까요? 또는 지역의 명물이나 명소와 연결시켜서 자기 나름의 해석을 첨가하신 거군요. 네, 이렇게 이제 꼽아 보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칠보산 이 전설이 이렇게 장편으로 채록된 것이 많지 않고 이 자료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또 8개 보물을 이렇게 쭉 이어서 얘기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에서 언급하는 것을 일단 이제 존중하면서 또 다른 구술 자료에 언급된 보물로는 큰 종이나 우물, 불상이 있다는 것도 이제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맥락이 쭉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뭐랄까 보물들을 대는 보물들의 종류나 그런 것들이 다르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지금 칠보산 황금닭에 대한 이야기가 8개 중에 하나의 얘기잖아요. 나머지 산삼이나 맷돌이나 잣나무나 호랑이, 절, 장사, 금에 대한 얘기도 다 얽혀서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 맷돌 같은 경우는 그 맷돌이 무슨 맷돌이라는 거죠? 그런 걸 잘 그냥 일반적인 맷돌이 아니겠죠. 굉장히 신비한 맷돌이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다 지금 언급한 보물들도 다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만일 없다면 후손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보물들 만들어도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칠보산 보물 창작 대회 이렇게 해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칠보산 보물찾기 이런 걸 지역민들이 하는 행사로 꾸며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사실 산에서 산삼이나 잣나무 호랑이 예전에 많이 살았으니까 호랑이 같은 건 자연스러운데 맷돌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장사가 난다라는 건 또 지세와 연결이 되어 있고 저 장사가 그 힘이 센 장사였군요. 그 절은 이제 좀 유명한 절 이제 사찰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은 이제 일단 지하 자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각 편의 자료에는 또 좀 다른 유형으로 큰 종, 인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신각에서 종을 치는 그런 종류의 큰 종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보통 그런 종은 절에서 매다는 종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그만큼 큰 종을 매달 만한 큰 절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우물 같은 경우는
어떤 약수, 샘물 이런 것과 효능이 있는 예, 물. 예, 약수와 연결돼서 물이 좋다 또는 치유적인 효능이 있는 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험담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예, 예. 또 불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절이라든지 또 금불상 이런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일단은 저는 이런 칠보산의 황금 수탉 이외에 남은 7개 보물도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 오히려 더 재밌게 예. 칠보산을 오고 가고 할 때 재밌어지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예. 재미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신의담이라든지 예. 영험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산을 신령스럽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럼 컨텐츠 개발의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컨텐츠도 그렇고 우리가 자연을 인식할 때에도 예. 그냥 재미있는 공간 또는 우리가 뭐 이용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연을 좀 존중하고 신령하게 대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칠보산에 보물이 있다, 또 어떤 유래가 있다, 칠보산의 보물은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예. 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풍수담으로서의 어떤 문학적인 좀 특징을 살펴보자면요. 예. 풍수담엔 여러 가지 모티프가 있는데 예. 이 칠보산 황금닭 전설에서는 명당 깨트리기 모티프가 나타납니다. 이게 황금닭을 훼손하는 것이 황금닭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 명당을 깨트리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그렇게 연결해봤는데요. 예. 명당이 깨트려지는 풍수담은 명당을 얻고 과욕이나 금기 파기로 인해서 망하거나 명당을 파손하는 내용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명당을 얻는 이야기가 견주어서 얻고 난 다음에 그 얻은 것을 잘 보존하지 못하면 깨트리는 것으로 연결되는데요. 그렇군요. 이야기의 짜임과 초점이 이런 명당의 획득인 다음에 명당의 파손이라는 곳에 두 곳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렇네요. 과정이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우리 칠보산 전설에서도 아까 장 씨가 처음에 예. 오히려 같이 가던 사람들에게서 누락이 됐다가 뒤처졌다가 오히려 황금닭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황금닭을 획득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자기만의 것으로 좀 소유하려고 한다든지 네, 그렇네요. 또 숨기고 숨기거나 또 오히려 팔아버리거나 팔려고 하고 네, 그런 이 지역의 보물인데 네, 이 지역의 보물인데 일종의 그런 금기적인 행동을 해서 파손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 화성 군사에 나온 뭐 내용으로 해석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하늘이 뭐 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장씨가 신령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전설이 있을 때 예. 전설의 자연스러운 구술에서는 그런 부분이 굳이 맞아요. 구현되지 않아도 예, 다 알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황금닭이 뺏기고 난 다음에 황금닭 딱 가져가려고 하면 그 자연스럽게 내성 병력이 치고 했을 텐데 예. 이제 이해를 도우고자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신 건 아닌가. 그 작중 화자의 입을 빌려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거 아닌가? 서술자의 작중 개입을 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그리고 장 씨를 좀 정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 씨도 잘못이 있고 이 도둑들도 잘못이 있는 건데 그분은 이제 장 씨는 보물을 얻은 행운을 얻은 착한 사람이 이제 핍박받는 느낌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장자모 전설에서 예.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장자모 전설에서 그 나쁜 마음씨로 고약한 이제 구두쇠로 나왔던 시아버지는 예. 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며느리는 선행을 해서 예. 구원의 기회를 얻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성의 한계에 부딪혀서 금기를 어기게 되고 결국에는 좌절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장 씨가 그 며느리와 비슷한 존재가 아닌가. 특별한 금기가 이렇게 표현되진 않았지만 네. 사람들은 대충 알고 있는 거죠. 칠보산에 있는 황금닭을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네. 훔쳐가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은 그것이 행위라는 어떻게 거를 보면 인간 알고 있으니까. 보편의 한계가 아닐까. 눈앞에 있는 욕심에 그런 걸 탐하게 되고 예. 또 그 며느리가 그 자기가 살던 집을 그 인연을 잊지 예. 못해서 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처럼 예. 이런 재물에 대한 욕심도 인간성의 한계가 아닌가. 며느리도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면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련을 갖게 된 게 문제가 됐듯이 네. 이것도 그렇다. 결국에는 이제 전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예. 악한의 인물도 있지만 악한의 징치, 뭐 징벌도 있지만 예. 여기 장씨나 며느리처럼 악한은 아니지만 한 고개를 넘어서 더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어떤 점에서 좌절하고 마는가, 어떤 점에서 시험에 드는가. 예.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황금닭을 얻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예. 내가 며느리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장씨가 된다면 황금닭을 절대로 장씨처럼 팔거나 소유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교훈을 이 이야기가 좀 전해주는 것은 아닌가 예. 생각이 들고요. 이거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 이야기, 많은 걸 알 수 있는 얘기네요. 네. 또 명당을 파손하는 까닭은 이야기마다는 또 다른데요. 예. 주로 지켜야 할 금기를 결국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은 이제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또 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닌데 이런 자기만 누리려고 할 때 결국에는 이제 금기가 깨지는 건데 예. 쌀 나오는 바위 이야기 아시죠? 예. 네, 이런 나중에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쌀 나오는 나중에도 바위도? 나오는데 이거는 또 광포 전설이니까. 예, 그러니까 쌀 나오는 바위. 쌀 나오는 간단하게 바위도 설명해 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한 산에 절에 이제 바위에서 바위 구멍에서 한 끼를 딱 먹을 만큼의 쌀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끼 분량만 딱 나와서 이제 그 절에 스님께서 밥을 지어 드시고 했는데 욕심이 생겨서 그 구멍을 더 판 거죠. 팠더니 핏물이 나오더니 다음에 물이 나와서 그 바위에선 더 이상 쌀이 나오지 않고 물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로 쌀 나오는 바위 유형 설화 또는 미혈이라고 하는데요. 쌀미자 구멍혈자를 해가지고요. 이런 얘기도 보면 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 사실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 건 힘들겠지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자체는 상징하는 바는 자연이 어떤 값진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감사히 여겨서 주는 만큼만 욕심을 이제 너무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만큼만 감사히 써야 되는데 이런 탐심으로 너무 과욕을 낼 때 오히려 자연은 이제 선물을 끊어버린다. 자취를 감추고 뭐 황금닭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과도 이런 금기를 깨는 것과도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절대로 바위를 파면 안 돼라고 하는 표면적인 금기가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군요. 불구하고 이제 바위를 구멍을 파니까 이제 쌀 나오는 것이 멈추는데 여기서도 황금닭을 팔면 안 돼. 뭐 이렇게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이제 어떤 황금닭을 어떤 한 사람이 소유하고자 할 때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서 폭력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렇죠. 결국 그렇게 되겠죠. 또 이기적인 욕망은 또 타인에 대한 그런 배타적인 거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금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에게도 참 민폐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본설화에서는 칠보산의 보물인 황금닭을 잃어버린 것으로 표상되는 것은 아닌가. 사실 뭐 표면적으로 여기가 뭐 황금닭이 나오는 명당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일종의 풍수담에서 나오는 명당 깨트리 모티프의 주제적인 의미랑 맞아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들 좀 그동안은 그냥 보물찾기 이야기였다가 이건 좀 이게 인간의 내면을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자연이 주는 선물이나 자연의 자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도 이 전설이 주는 어떤 인간이 왜 절제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겠네요. 네, 지금도
매번 이제 TV에서 나오는 것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예. 네, 지구의 생명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그런 것을 예전의 사람들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나무를 하도 많이 베서 다 벌거숭이 산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처럼 아마 예전 사람들도 아마 이런 유한한 자원에 대해서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알려주는 우물과 칠보산의 유형별 특징은요. 예. 이런 칠보산 근처에 있는 우물의 효험이나 영험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런 영험담의 성격을 가지는데 예. 숲의 색이 짙어져서 특정 예. 바위를 가리거나 또 산의 색이 검어지며 전쟁과 같은 큰 변고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볼 때 인근 지역 사람들이 이 칠보산을 신이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산으로 그냥 일반 뒷산, 동산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뭔가 신이한 능력을 가진 비범한 산으로 여긴 것은 아닐까. 이름도 되게 그런 식으로 지어지는 게 좀 흔하진 않잖아요. 네, 흔하진 않은 것 7가지 같아요. 보물이 있는 산이다? 이런 게 흔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실 칠보산으로 조사를 해보진 이제 않았지만. 고정이 됐지만 예. 뭐 칠보산에 원래 보물이 8개다, 12개다, 13개다 여러 굉장히 자료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칠보산이 되었긴 했지만 그 칠보산에 가지고 있는 어떤 무한한 어떤 자원의 점점 줄어들었네요. 허풍이 줄어들수록. 자원의 가치는 좀 더 크다라는 거를 그렇게 볼 알려주는 수도 것 있겠군요. 같습니다. 자, 야목리 일기예보 유형의 특징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선산의 비석이 날씨를 예보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아까 영험담의 종류인데요. 특정 가문과 관계하는 신이담이면서도 홍수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창녕 조씨, 조상신의 마을 수호신으로서의 위상이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그 시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가문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약간 좀 신빙성을 더 더한다고 해야 하나?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 동네에 창녕 조씨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하면 예. 가문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 그것도- 가문이 이만큼 뭐 좋아 이렇게 네. 창녕 조씨들이 듣는 거 아닌가 조심해야 되겠네. 있으시면 뭐 좋으실 것 같고 예, 저 축하드립니다. 네. 뭔진 몰라서. 서사적인 의미는 아까 얘기한 것과 좀 중첩되기도 하는데요. 예. 칠보산이 원래 팔보산이었다가 칠보산이 되었다는 경우도 있고 예. 칠보산이었다가 지금 육보산이 됐다는 구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해석이 다르네요. 네. 또. 근데 결국에는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건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원래 7보산인데 6개가 됐는지 8보산인데 7보산이 됐는지는 네. 그분이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공통된 핵심은 예. 산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보물에 인간의 사리사욕이 개입을 하면서 뭔가의 손실이 생겼다라는 것인데요. 즉, 칠보산이 가진 자연유산과 또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숨겨진 보물로 상징이 되었고 예. 이 칠보산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유한한 자원을 한 개인이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을 버려야 한다. 이런 교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예. 이런 금괴라는 황금닭이라는 것은 생명체잖아요. 황금닭이요? 아, 네. 그게 황금닭이 여기에만 있나요? 그 황금닭은 뭐 여기저기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제 찾아봤는데 황금닭이라고 되어 있는 전설은 많지가 않았는데 제가 다른 지역 조사를 하면서 순천 지역을 조사할 때 그 순천 지역의 정해사에 해당되는 그 사찰의 설화 중에 사찰이 정해사가 뭐예요? 절의 이름이 정해사인데요. 정해사. 네, 순천에 있는 건데 그 순천 지역에 그 절에 가면 그 절 벽화에 이제 금괴가 알을 품고 있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금괴라고 해서 금괴 부부가 이렇게 알을 품고 있는데요. 예. 금괴포란이라고 되어 있고 한글로 금괴포란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예. 네, 이곳의 풍수지리적 명당이 금괴포란 형곡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황금닭이 알을 품는 네. 거다. 예. 새가 둥지를 이제 좋은 곳에 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목한 곳에 예. 알을 품을 만큼 좋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인데 예. 아마 이런 금괴가
아까 우리 설화에 나오는 황금닭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이 금괴가 봉황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금괴는 일종의 이제 설화상이나 이제 민간 신앙에서 환상적인 동물입니다. 환상적인 동물이라고. 네, 그 금괴가 무슨 예를 들면 봉황으로 가기 전 단계 뭐 이무기 같은 존재인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닌가요? 그런 별개로도 보는 것 같은데 또 일종의 봉황을 금괴로 이제 서술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볼 때 예. 산에서 금괴를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디서요? 자, 보통 금괴를 검색하면 이런 지금 관상용 황금닭이 주로 나옵니다. 아마 이런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에 벽화를 그린 네, 거다. 벽화도 그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죠, 색감이요. 그렇네요. 좀. 근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산에서 금괴를 봤다고 하는 글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충령산 8부 능선 황금닭을 만나다 이렇게 하셨는데 충령산이면은 네, 전라남도 쪽 아닐까 싶은데요. 신기한 닭. 이렇게 아마 왜 꿩이나 야생 닭도 돌연변이로 이렇게 흰색 닭, 노란 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황금 구렁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잖아요. 알비노라고 하나요? 이렇게 하얀 거요, 알비노들은. 네. 그런데 저거는 진짜 봤을 때 이게 황금닭이다 싶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도 만일에 이런 닭을 예전 분들이 이제 만일에 칠보산에서 보셨다면 칠보산에는 황금닭이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이런 닭을 이제 숲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잡아와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여럿이 같이 이제 이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자연이 이렇게 신비하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혼자 이렇게. 네, 이것도 또 생명이니까 생명체니까 생명을 좀 이렇게 가치롭게 여겨야 되는데 재화로만 여기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생명에 대해서. 그렇네요. 네, 그런 것을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이렇게 징계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황금닭을 놓칠 뻔했네요. 이걸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런 그 칠보산도 혹시나 금괴포라는 형국이라서 금괴라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하고요. 뭐 저는 풍수지리에 대한 뭐 관련된 지관이나 지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런 또 그렇게 해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번 지형을 한번 살펴보시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금괴, 황금닭이 연결시킨다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산세도 좋고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명당이 있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나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즉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교훈적인 의미가 이런 자연의 어떤 자원이나 생명을 어떤 한 사람이 차지하거나 재화에 대한 욕망으로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독식을 한다든지 독식하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교훈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덧붙여 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에 나오는 것과 실제 따로 채록한 그런 버전들의 차이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네, 군사에 있는 내용은 조금 장편이기 때문에 이런 교훈적 의미를 좀 많이 추론할 수 있고요. 단편적인 것은 그런 단편적인 어떤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정도였고 또 아까 뭐 단편적으로 우물을 자기만 먹으려고 했는데 숨겨놨더니 사라져서 못 찾았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전설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좀 우리가 상징하는 바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참 그 보물 찾는 그 흥미 위주의 이야기에서 이게 인류 보편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냥 이제 액면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을 많이 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증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액면 그대로 표면적으로 어떤 하나의 보물을 잃어버린 결핍의 존재로서만 칠보산을 바라본다면 좀 아쉽고 안타까움이 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무한한 자원의 가능성이 또 남아있고 보물의 가능성이 있고 또
또 다른 황금닭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칠보산 전설을 좀 지역 정체성이랑 연결해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뭐 지역성에 좀 도움이 되고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이런 좀 자연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예. 교훈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걸 좀 연결시켜 봤습니다. 아. 뭐 읽으시는 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읽힐 수도 있긴 하지만 예. 결국에는 그냥 흩어져서 이제 단 한 편의 자료뿐만밖에 없어서 이제 전승이 안 되거나 예. 좀 사라질 수 있는 자료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자료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또 그 특이한 산인데 이거를 좀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다른 지역에 가니까 이제 그 여행의 코스를 짜면서 여행 스탬프 같은 것들 많이 찍어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칠보산의 등산을 예. 좀 하시는 분들이 각각 지점마다 칠보산의 보물을 하나씩 찾을 수 있는 보물을 찾아서 스탬프를 찾아서 찍는다든지 각 능선마다 모든 코스를 다 탐방할 수 있게 짜준다든지 하면 적극적으로 네, 이제 등산로를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길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코스를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전공자로서 이제 재밌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매송 지역 전설도 이렇게 개수가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에는 받았는데 그런 만큼 또 깊은 얘기를 더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 매송 지역 전설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항상 잊지 마시고요. 다음 회차도 우리 지역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화성 지역 곳곳의 특징들이 전설에 배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알아보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강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